안녕하십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이용한 주택 소유 여부를 예측한 결과를 발표하게 경제학부 19학번 김형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목적, 자료 수집, 프로그램 코드 설명, 가구주택 사항과 인구 사항을 이용했을 때 분석 결과, 가구주택 사항만을 이용했을 때 분석 결과,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본 연구는 주택 소유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2020년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틀랩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피처의 중요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본 자료는 MDIS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았으며 인구주택 총조사 1% 가구주택 사항과 인구주택 총조사 1% 인구사항의 2020년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처음 분석했을 때 가구주택 사항과 인구사항의 총 샘플 수가 달라 이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두 샘플 수가 다른 이유가 가구주택 사항의 경우 대부분 가구원 번호가 1인 반면 인구사항의 경우 1뿐만 아니라 2, 3, 4, 5와 같이 더 많은 번호를 가지고 있어 같은 가구에서 여러 가구원의 정보를 같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가구원 번호가 1이 아닌 모든 행을 주었으며 두 자료의 행이 같은 가구 일련 번호를 가지도록 맞추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가구원 번호를 지웠을 때 같은 행을 가지도록 되었지만 일부 가구에서 두 자료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일일이 확인하며 자료를 맞추었습니다. 이때 20만 개의 데이터 중 2만 개의 데이터까지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유무를 따지는 피처들의 코드 번호를 0과 1로 수정하였으며 아예 빈칸이 많은 피처들의 경우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의 수정은 좋지 못한 성과로 이어졌으며 결국 인구사항을 포기하고 가구주택 사항만을 사용하여 인구사항과 행을 맞추기 위해 했던 일들을 하지 않고 가구주택 사항의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코드 설명입니다. 파이널 파일은 가구주택 사항과 인구사항을 같이 사용한 프로그램이며 파이널2 파일은 가구주택 사항만을 이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CLC를 통해 명령창을 리셋하며 엑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후 필요없는 데이터인 가구 일련 번호, 가구원 번호, 가구 가중값, 인구 가중값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난수를 고정해준 후 테스트 집단과 트레이닝 집단을 30대 70 비율로 나눠줍니다. 후 연속 정비 피처는 0으로 범주형 피처는 1로 설정한 집단을 is categorical에 저장하여 구분해줍니다. min diff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집단을 이용하여 점유 형태 코드인 콜럼 14를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로 구하였으며 50, 20, 10개가 비슷하게 나와 모두 실행해 보았습니다. 파이널2 파일의 경우 점유 형태 코드가 콜럼 40이므로 알맞게 바꿔 실행하였으며 50, 1개였을 때 비슷하게 나와 모두 실행하였습니다. 그 후 각각의 min leaf 사이즈를 대입하여 트리를 100개 생성하는 랜덤 포레스트를 실행하였으며 out of 100 misclassification probability 그래프를 생성하였습니다. decrease in import 방법과 permutation 방법을 통해 계산한 피처의 중요도를 구하여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그 후 테스트 집단을 이용하여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을 구하여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테스트했습니다. 다음은 가구주택 사항과 인구 사항을 같이 이용했을 때 분석 결과입니다. 그림 1과 같이 min leaf 사이즈가 10, 20, 50일 때 비슷하게 낮은 min squared 에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min leaf 사이즈를 10, 20, 50으로 하고 트레인 집단을 이용하여
트리를 100개 생성하는 랜덤 포레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min leaf size가 50일 때 out of 100 misclassification probability를 구할 수 있고 25% 정도 틀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성과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과 같이 decrease in impurity 방법을 통해 계산한 피처의 종류도 중 가장 높은 3개의 피처는 순서대로 거주 기간 코드, 가구 구분 코드, 혼인 상태 코드이며 그림 4와 같이 permutation 방법을 통해 계산한 피처의 중요도 중 가장 높은 3개의 피처는 순서대로 거주 기간 코드, 가구 구분 코드, 자동차 주차 장소, 자동차 보유 여부입니다. 테스트 accuracy는 76.3%가 나왔습니다. min leaf 사이즈가 20일 때 그림 5와 같이 out of 100 misclassification probability가 25% 정도 틀린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선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6과 같이 decrease in impurity 방법을 통해 계산한 피처의 중요도 중 가장 높은 3개의 피처는 순서대로 거주 기간 코드, 혼인 상태 코드, 만 연령이며 그림 7과 같이 permutation 방법을 통해 계산한 피처의 중요도 중 가장 높은 3개의 피처는 순서대로 거주 기간 코드, 가구 구분 코드, 혼인 상태 코드입니다. 테스트 accuracy는 76.87%가 나왔습니다. min leaf 사이즈가 10일 때도 이제 그림 8과 같이 out of 100 misclassification probability가 25% 정도 틀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앞선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9와 같이 decrease in impurity 방법을 통해 계산한 피처의 중요도 중 가장 높은 3개의 피처는 순서대로 거주 기간 코드, 만 연령, 혼인 상태 코드이며 그림 10과 같이 permutation 방법을 통해 계산한 피처의 중요도 중 가장 높은 3개의 피처는 순서대로 거주 기간 코드, 만 연령, 자동차 주차 장소, 자동차 보유 여부입니다. 테스트 accuracy는 76.76%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가구주택 사항만을 이용하였을 때 분석 결과입니다. 그림 11과 같이 min leaf 사이즈가 1일 때와 5일 때 비슷하게 낮은 mean squared 에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min leaf 사이즈를 1과 50으로 하고 트레이닝 집단을 사용한 트리를 100개 생성하는 랜덤 포레스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그림 12와 같이 min leaf 사이즈 1일 때 out of 100 misclassification probability를 구할 수 있고 3.5%에서 4.5% 정도 틀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전에 가구주택 사항과 인구 사항을 같이 사용했을 때보다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3과 같이 decrease in impurity 방법을 통해 계산한 피처의 중요 중 가장 높은 3개의 피처는 순서대로 주인 가구 구분 코드, 거주 기간 코드, 단독주택 종류 코드이며 그림 14와 같이 permutation 방법을 통해 계산한 피처의 중요 중 가장 높은 3개의 피처는 순서대로 주인 가구 구분 코드, 타주택 소유 여부, 거주 기간 코드입니다. 테스트 accuracy는 96.6%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min leaf 사이즈가 50일 때 그림 15와 같이 out of 100 misclassification probability를 구할 수 있고 3.1에서 3.3% 정도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결과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6과 같이 decrease in impurity 방법을 통해 계산한 피처의 중요도 중 가장 높은 3개의 피처는 순서대로 주인 가구 구분 코드, 거주 기간 코드, 단독주택 종류 코드이며 그림 17과 같이 permutation 방법을 통해 계산한 피처의 중요도 중 가장 높은 3개의 피처는 순서대로 주인 가구 구분 코드, 거주 기간 코드, 난방시설 코드입니다. 테스트 accuracy는 97.04%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클래시피 방법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매틀랩을 통해 분석하였고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구주택 사항과 인구 사항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령하는 것보다 원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및 사이즈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사용했을 때의 경우 out of 100 misclassification probability는 25%, 테스트 accuracy는 70%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가구주택 사항만을 이용하였을 때 out of 100 misclassification probability는 3% 정도였으며 테스트 accuracy는 36%에서 37%로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가구주택 사항과 인구 사항을 같이 사용한 경우 중요한 피처로는 거주기간 코드, 가구 구분 코드, 혼인 상태 코드, 말연령, 사용자 주차 장소, 자동차 보유 등이 중요한 피처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택 사항만을 사용한 경우 중요한 피처로는 주인 가구 구분 코드, 거주기간 코드, 단독주택 종류 코드, 난방 시설 코드, 타지 주택 소유 여부 등이 나타났습니다.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인구 사항을 포함시키면서 기존의 데이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수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